제가 미국 살면서 미국인들 참 여행 많이 간다고 느끼는 게 바로 크루즈 여행이거든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루트도 되게 천차만별인데 그 많은 크루즈 라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크루즈 라인은 뭘까요? 바로 디즈니 크루즈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 디즈니 크루즈 안에서 일어난 아주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22일 바다에는 디즈니 원더라는 크루즈선이 항해 중이었어요. 이 크루즈는 LA를 출발해서 멕시코의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도시를 찍고 다시 LA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고요. 배 안에는 승객들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24살의 영국인 여성 레베카 코리엄도 타고 있었어요. 레베카는 영국 체스터 출신으로 당시 어린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크루즈 직원이었어요. 이 디즈니 크루즈 특성상 어린이 손님도 정말 많았었는데 레베카가 성격이 정말 밝고 활발해서 아이들이랑 금방금방 친해졌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레베카는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 약간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으로 각인될 정도로 그야말로 디즈니가 원하는 직원상에 딱 들어맞는 그런 직원이었죠. 근데 그런 레베카가 3월 22일 새벽 크루즈 안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레베카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날 오전 9시에 레베카의 근무 시간이 됐는데도 레베카가 나타나지 않자 동료들은 레베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방에 가봐도 없고 승무원 라운지, 짐, 식당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레베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침마다 각 크루들 방 앞에 아침 식사 트레이가 배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음식 트레이도 손도 안 단 채 그대로 레베카 방 앞에 놓여 있었고 크루들마다 방에 들어갈 때 딱 찍고 들어가는 키카드가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부터 레베카가 그 키카드를 찍고 자기 방에 들어갔던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큰일 났다 해서 크루즈 캡틴이 우리 레베카라는 직원이 사라졌다고 크루즈 내에 안내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승무원은 물론이고 일부 승객들까지 레베카를 찾아 나섰지만 크루즈 안 어디에서도 레베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크루즈 측에서는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날 새벽 5시 45분쯤에 승무원 라운지에서 내부 전화를 이용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레베카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영상 속의 레베카 모습이 남성용 옷을 입은 채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동료 승무원이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요. 근데 레베카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통화를 끊고 라운지를 나서거든요. 이 모습이 레베카의 마지막 모습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CCTV에도 레베카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레베카의 고향인 영국 체스터는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이었어요. 레베카의 부모님인 마이크 그리고 앤 코리엄은 잘 준비를 딱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긴급 연락을 받게 됐어요. 받아보니까 레베카가 일하는 크루즈 관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레베카가 자기 시프트가 시작됐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선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해 듣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레베카랑 어제까지도 연락을 잘 주고받았었거든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것도 엄마 아빠 내일 연락할게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으로 들은 소식이 실종이라니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관계자는 자기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도 일단 진상을 파악하고 하셔야 하니까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 크루즈가 며칠 후면은 LA 항구에 도착하는데 그때 맞춰서 LA로 오시면 된다.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다음 날이 돼서 디즈니 측은 미국 코스트가드, 즉 해안 경비대랑 멕시코 해군에 수색을 요청을 했고요. 바하마 경찰 쪽에도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근데 이 크루즈가 바하마에 그때 정박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바하마 경찰 쪽에 수사 요청을 했냐?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배가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이 디즈니 원더 크루즈는 바하마 국적선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원더 크루즈 내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바하마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날부터 코스트가드와 멕시코 해군은 며칠 동안 헬리콥터도 띄우고 하면서 크루즈 인근 해역을 집중 수색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어요. 결국 레베카를 찾지 못한 채 크루즈는 다시 원래 일정대로 LA 항구로 돌아왔고요. 그와 동시에 수사를 맡게 된 바하마 경찰은
디즈니에서 보내준 아주 팬시한 전용기를 타고 LA에 도착한 다음에 크루즈에 승선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베카의 부모님도 그날 LA에 도착을 하셔서 레베카가 일했었던 원더 크루즈로 향했는데요. 근데 레베카 부모님의 표현에 따르면 LA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철저하게 디즈니식으로 이미 연출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일단 타고 간 차량부터 커튼으로 유리창을 아주 완벽하게 가려놔서 외부 시야랑 완전 차단을 해놨고 크루즈에 딱 도착하니까 승객들은 앞쪽으로 하선을 하고 있던 상태였대요. 그래서 배 후문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좀 기다리니까 별도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크루즈 측은 레베카의 CCTV 영상,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화면을 보여줬대요. 근데 이것도 마치 무슨 쇼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 이것이 레베카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영상입니다. 보세요. 레베카 표정이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설명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다음으로 크루즈 캡틴이 나와서 5층 갑판에 있는 승무원 수영장 쪽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승무원 수영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캡틴이 하는 말이 레베카는 여기 근처에서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떨어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 샌들 한 짝을 보여주더니 이게 여기 5층 갑판에서 발견된 레베카의 샌들이라고 부모님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납득이 안 됐던 게 그 승무원 수영장, 그러니까 5층 갑판 주위에는 거의 2m짜리 높이의 보호막이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날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쳤으면 이 2m짜리 벽을 넘어서 레베카한테까지 해를 끼친 건가?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견됐다는 레베카의 샌들도 딱 보니까 레베카가 평소에 즐겨 쓰는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레베카의 발 사이즈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씩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부모님은 레베카가 사용했었던 그 방으로 안내를 받은 다음 그곳에서 레베카의 모든 소지품을 돌려받게 됐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크루즈 측은 이 레베카 사건을 가슴 아픈 사고라고 칭하고 그 레베카가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5층 갑판에서 직원들과 함께 짧은 헌화식을 진행했는데요. 이 뒤에 곧바로 새로운 승객들이 배에 승선하는 시간이 다가왔었기 때문에 헌화식 자체도 되게 짧게 하고 끝냈어요. 레베카의 부모님은 승객들이 기대부 분표정을 안고 배에 올라타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봐야만 했죠. 그렇게 헌화식이 끝나고 부모님은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추서 업데이트를 기다렸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건을 담당했다는 그 바하마 경찰 쪽에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찝찝한 거죠, 이 돌아가는 정황이.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액션을 취하자 싶어서 로이 램이라는 사설 탐정을 따로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이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로이가 이걸 파면 팔수록 크루즈 측에서 밝힌 내용들이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이 수사 자체가 정말 얼레벌레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 사건을 맡았던 바하마 경찰 있죠. 담당은 폴이라는 경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골 때리는 게 이렇게 큰 크루즈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사하는데 투입된 인력이 폴 경감 단 한 명뿐이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크루즈 안에 머문 시간이 얼마였냐? 단 하루였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날 크루즈에 있었던 사람들만 해도 승객들이랑 직원들 포함해서 총 3,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경찰 한 명이서 그것도 하루 만에 그 많은 사람을 인터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완전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을 인터뷰했냐? 총 950명의 직원 중에서 단 6명. 6명하고만 면담이 이루어졌고요. 2,000명이 넘는 승객들 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승객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보기가 어려웠고 이 다음부터는 크루즈 측 주장과 이 로이 사설 탐정의 비공식적인 조사 내용을 번갈아서 알아볼게요. 먼저 크루즈 측이 부모님께 공개했던 CCTV 영상 이야기예요. 크루즈 측은 이 영상이 5층 내부 구역, 그러니까 승무원 라운지 쪽에서 찍힌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로이 탐정이 조사한 결과 실제 촬영 장소는 1층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CCTV 촬영 영상을 보면은
화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시간이나 위치 정보 같은 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봤던 CCTV에는 그런 정보가 아예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본 영상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크루즈 측에서는 거절을 했죠. 따라서 로이 탐정은 그 CCTV 영상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어요. 다음으로 크루즈 측에서는 레베카가 5층 갑판 쪽에 있다가 파도에 휩싸여서 바다에 떨어졌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날 정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파도가 쳤을 정도로 과연 그날 날씨가 진짜로 구렸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보니까 당시 해상 기상 상태에는 폭풍 징후가 1도 없었고요. 관련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 2m짜리 보호벽이나 난간을 넘어갈 정도면 거의 30m 정도의 높이 파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휩싸였다는 크루즈 측의 주장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층에서 발견됐다는 그 레베카의 것으로 추정되는 샌들 한 짝이 있었죠. 부모님은 진작부터 그 샌들이 레베카께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샌들 옆면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랑 객실 번호가 적혀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 샌들을 가져와서 레베카가 남긴 흔적이랍시고 보여준 거죠. 이렇게 로이 탐정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크루즈 측의 주장에 숨겨진 의문점들을 드러내고 있을 때 아예 크루즈 현장에 직접 승선해서 취재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디언지의 론 존슨이라는 기자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개월 만에 레베카 사건이 벌어졌던 그 디즈니 위시호에 들어가서 론이 승무원들이랑 대화를 나눠봤어요. 물론 전부 다 익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는 레베카랑 같이 일했었던 동료들도 섞여 있었죠. 근데 얘기를 다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증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먼저 한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레베카는 5층 승무원 수영장 쪽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또 다른 승무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기자님이 의심하고 계시는 그런 일은 없었다. 저는 이 말밖에 못 드린다.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승무원은 디즈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레베카가 했던 전화, 그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돼 있고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녹화된다. 그리고 디즈니는 그 녹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즉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갈리고 공식 입장과는 다른 비공식 정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진 거죠. 결국 2015년 부모님은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딸이 배에서 사라졌는데 회사가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수사를 숨기고 증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었죠. 근데 바로 다음 해인 2016년에 이 소송은요, 공개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끝이 나요. 왜냐? 디즈니 측이 비공개 합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합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합의로 종결됐다는 이 한 줄만 남아있죠. 그런데 1년 후인 2017년에 레베카랑 같은 승무원 동료였다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레베카랑 로맨틱한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이 사람은 A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레베카를 밝고 명랑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솔직히 그 당시 레베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A에 따르면 당시 레베카는 A랑 그리고 다른 동료 이렇게 셋이서 복잡한 삼각관계에 휘말려 있던 상태였대요. 그것 때문에 레베카가 한 몇 주간을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레베카가 5층 난간을 넘어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 같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 인터뷰 때문에 레베카는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견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레베카의 부모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또 일각에서는 레베카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레베카의 부모님이 크루즈에서 진행된 헌화식을 보고 나서 영국으로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부모님한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레베카가 쓰던 은행 발신자로 이메일 하나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가 레베카의 계좌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레베카가 아직 살아있거나 아니면 도난당했거나 둘 중 하나로 해석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레베카의 소지품을 전부 돌려받았을 때
신용카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또 그해 9월에는 레베카의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변경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누가 변경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레베카의 실종 1주년이 되기 하루 전날, 이번에는 레베카 아빠한테 수상한 이메일이 하나 도착을 해요. 거기에는 한 여성이 자기가 작년 8월쯤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레베카가 한 흑발의 남성과 함께 있는 걸 봤다. 내가 한 85% 정도로 그 여성이 레베카라는 걸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정말 레베카가 살아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부모님의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대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현실이었죠. 사실 부모님이 크루즈 측에게 걸었던 소송도 결국 합의로 끝이 났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딸을 찾는 걸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죠.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결국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이런 일이 비단 레베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루즈 여행 도중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실종된 사건이 2000년 이후에 무려 17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또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언젠가는 이 레베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꼭 다가오길 바라며 오늘 사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